자, 안녕하세요. 마치데빗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세 번째. 신입 사장이 손님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 제목을 이렇게 짓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사실 저도 호텔리어 출신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잘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막 이제 장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막 이런저런 조언 및 참언, 참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체가 돼야 되는 건 사장님이셔야 되는 거고요. 뭐 마냥 잘해준다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가게를 제일 처음 오픈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혹은 배달이어서 손님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곳에서 손님들 컨트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다만 장사에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고 뭔가 자기 일을 하시는, 그게 뭐 유튜버도 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에 있는 사장님들이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가게를 제일 처음 오픈하게 되면요, 그게 음식점이건 뭐건, 근데 저는 이제 음식점만 했으니까 음식점 얘기를 할게요.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을 겁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한테요. 근데 여러분, 장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가게를 알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딱 내시고 영업신고증을 등록을 하시면요, 전화가 미친 듯이 올 겁니다. 막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해라, 마케팅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인 세팅은 본인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렵습니다. 뭐 귀찮기도 하고요. 근데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추천을 드립니다. 어렵더라도 앉아서 좀 보고, 잘 모르겠으면 이제 요즘에 AI가 많으니까 어떤 내가 이런 걸 팔 거야 라는 거를 AI한테 얘기를 하면서 몇 자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서 우선 한 단락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1분 안에 나는 무엇을 팔고 있고 누가 우리 음식을 먹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게를 알려야 되니까 뭐 어디 인스타에 막 뭐를 올리고 막 이런 거에서 하시는데, 그러면 집중이 분산됩니다. 지금 제일 먼저 집중하셔야 될 것은 동네예요. 동네에서 먼저 유명해져야 돼요. 내 가게 상권의 2km 반경, 500m 반경 안에 있는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가 있다는 걸, 그리고 우리 가게가 어떤 가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1분짜리 우리 가게 소개라는 걸 사장님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인터뷰도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잡지나 이런 데서 나갈 수가 있고, 고객들이 또 우리 동네 이런 게 생겼어 하면서 SNS 올려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단락이 넘어가야 돼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손님들이, 고객분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적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가게 에쿼티가, 우리 브랜드 에쿼티가 분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입 사장님이 손님들을 대할 때 제일 많이 갖는 자세가 뭘까요? 우선 제가 저의 경험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많이 갖는 자세가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욕이 앞서서, 지금 뭐 저희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내 브랜드가 생겼고 내 공간이 생겼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집어넣어서 이제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해요. 맞죠? 엄청 소중하고, 이걸 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열정과 체력과 시간을 다 썼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을 대할 때 자꾸 감정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내 에고가 강하다든가, 아니면 너무 친절하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를 잘 잡아야 돼요. 이 말 아세요? 음식 장사할 때 재료를 아끼지 말고 주면 성공한다고. 이거 옛말입니다. 사실 이제 고객분들도 엄청 똑똑해하고 엄청 많이 아세요. 이제 정보의 정말 시대다 보니까 가장 포인트는, 내가 음식을 예를 들어서 서비스 줬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음식인지 서비스인지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막 오시기 시작해서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잘해주고 싶죠.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잘하고 이분은 원래대로 하고 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물론 자주 오시는 분한테 저희가 더 친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등락이 좀 심하면 이 처음 오픈바를 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바이럴이 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사실 다 잘해줘야 돼요. 동네 사람들 잘해주는 게 어떤 포인트냐, 음식으로 주세요. 그냥 처음에는 저희가 음식 제일 처음에 만들 때 항상 많이 만들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이 만들면 이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때 인심을 팍 푸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원래 서비스여가 아니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이 서비스라는 목록으로 뭐를 나가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는 조금 안 받으면 아쉬울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자꾸 제가 말했잖아요. 감정적으로 들어간다고.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데 감정이 배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일이니까. 내일이 되는 순간부터 뭐랄까요.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제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가장 1번 포인트, 이게 아마 이번 에피소드에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긁히지 말자. 사장님들은 절대 긁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만든 게 너무 소중하니까 고객분들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신 거에 뭔가 비난의 댓글이라든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져야 될 건 이제부터 내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프로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 같고 내가 직접 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돈을 받는 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계속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모든 걸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되게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돈을 엄청 많이 번 슈퍼밴드, 빅밴드 이런 저는 콜드플레이라는 밴드를 좋아합니다. 콜드플레이 밴드 콘서트를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뭐를 제일 많이 부르는 줄 알아요? 20년 전에 나왔던 히트곡을 제일 많이 불러요. 슈퍼 빅밴드고 우주 최강 밴드라는 별명이 갖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그 20년 전에 그 노래를 들으려고 고객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죠.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지?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우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했던 곡과 14년 동안 저는 그때 만들었던 저희 메가 히트된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 지금도 파는 거예요. 이 처음과 끝이 균일하게 갈 수 있는 선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처음에 어려웠던 게 가게 처음 오픈하고 이제 여기저기서 오면서 누가 막 한두 마디씩 했어요. 고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손님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 손님이 저희 가게에 쭉 와서 보면서 이렇게 툭툭툭 한마디 하는데 제가 그게 긁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굳이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 사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런 손님들이 이런 말하는 거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다 해결될 겁니다. 그때 크게 배웠습니다. 이 초기에 손님들이 말하는 피드백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건 피드백이 오면 고쳐야죠.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했을 때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반응이라는 건 거기에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저랬고 이건 저래서 저랬고. 아니요. 그런 거는 굉장히 불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고객과 싸우잖아요. 정말 비추해요. 그래서 댓글이 달리면 댓글은 다 읽으세요. 리뷰 다 읽으세요. 근데 거기에 글을 쓰진 마세요. 근데 너무 완전 오해가 돼서 글을 꼭 써야겠다. 근데 지금 감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노에 차서 이제 쓰실 거잖아요. 안 됩니다. 언제 쓰시냐? 최소한 하루는 지나고 한 3-4시간 지나고 우선 이게 좀 가라앉아야 돼요. 최대한 가라앉고 차분한 마음으로 피드백에 반영을 하고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요 정도로만. 자꾸 여러분의 감정을 특히 이제 배달 많이 하시니까 저도 배달 보면은 리뷰 항상 확인하거든요. 근데 저는 리뷰에 댓글을 다 안 써요.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는 리뷰를 자꾸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급적 우리의 감정이 많이 노출되는 걸 조금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만일에 뭐 이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객분이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반영해서 나가지 그거를 굳이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가끔 뭐 토핑이 빠졌다든가 뭐 실수했을 때는 바로 사과하죠. 그리고 사과할 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자꾸 변명,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감정적이 되니까 우리께 너무 소중하니까 뭐랄까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안 돼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딱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로 딱 끝나면 돼요. 자꾸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뭘 더 주고 싶잖아요. No. 더 주는 것도 좋은데요. 제일 우선시해야 될 건 사과. 사과가 먼저입니다. even 여러분이 진짜로 사과하는 마음이 안 든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입으로 내뱉는 게 중요해요. 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숙해서 아직 익숙치 않아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과가 들어가야 되고 보상, 변상은 우선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빠른 사과. 그거 하나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컴플레인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컴플레인이 커지는 이유는 자꾸 변명해서요. 손님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리숙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고객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우리는 프로예요. 그 손님들은 나는 돈을 내고 지금 결제를 한 거고 나는 그거를 돈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나의 마음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을 손님들한테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끝이에요. 음식 먹고 맛없으면 끝. 이런 얘기가 있죠. 사장님들이 하시는 브랜드의 에쿼티, 그러니까 뭐를 파냐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인테리어를 좋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맛으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왜 몰라줘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순간부터 고객들이랑 기싸움이 들어갑니다. 이 기싸움은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외면. 우선 보지 말아라. 저는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마치레빗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쨌든 샐러드 레스토랑이라는 문화를 제일 처음 갖고 왔잖아요.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국밥이 6, 7천 원 하던 거니까 저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노력과 이걸 왜 못 알아주시지라고 하면서 엄청 저도 했죠. 근데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문제만 더 일으키더라고요. 제일 좋은 건 우선은 피드백은 받아들이고 대응은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상해서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여기저기 얘기도 하고 근데 포인트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한다는 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검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검증의 시간은 엄청 외로워요. 왜냐면 뭐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특히 뭐 그거 아시죠? 그 여성분이 무언가를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과한 관심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자 사장님이 혼자 장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온갖 그 이상한 분들이 다 와서 좀 시간 지나면 이제 사랑하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반면에 남자 사장님들이 이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노관심. 아무도 여러분이 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죠. 그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관심이 저희들의 패시브라는 거. 그러니 뭐 일을 시작하면 관심을 좀 받잖아요. 얼마나 막 이게 막 신나고 재밌어요.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일정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특히 사장님이. 그리고 그거를 직원들한테 강요하시면 안 돼요. 직원은 직원일 뿐입니다. 절대 그 이상을 하는 직원은 없어요. 왜 나만 없으면 가게가 자꾸 일이 터지지? 당연한 거예요. 직원은 직원이에요. 무슨 뭐 동업을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온리 원이고 사장님이 없으면 가게는 개판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맨날 나가야 돼요.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멘탈 관리와 루틴이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말한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인사 정도만 잘 쳐도 충분하다. 인사만 잘해도 손님들은 기분 좋아하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오시면 아까 말했듯이 그 1분 정도로 소개하는 거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냐면 그거를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뭐 여기 뭐 어때요 저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는 이런 거를 팔고 있어서 이런 걸 드셔보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소개해 볼게요. 저희 마치레빗은 샐러드 레스토랑 전문점인데 저희는 따뜻한 음식이 메인인 포케 도시락이 가장 많이 나가요. 특히 닭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좋아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오시면 요 닭으로 되어 있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 뭐 내 서사가 어쩌고 다 빼고 우리는 어떤 레스토랑이고 우리는 뭐를 제일 잘 팔고 있고 고객분들이 좋아하시고 요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걸로 드세요. 이거 정도만 이제 직원들한테 설명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고객분들이 궁금하시면 이제 가서 설명하면 되고 막 얘기를 하면 돼요. 뭐 잘 모르겠다 어쩌겠다 라고 하는 어리숙함도 장점일 수 있고 귀여울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좀 여러분이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분들이나 가능한 거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생기고 그냥 이제 그 무관심이 패시브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우리는 뭐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해 보여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뭘 좀 알아야 돼. 특히 내가 하는 거니까 내 거니까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자꾸 감정이 들어가요. 기분 좋고 피드백이 되게 좋은 고객분들이 계세요. 어떤 고객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막 뒤에 막 이렇게 뭐랄까 후광이 막 있어. 그래서 오시자마자 기분 좋은 인사와 뭐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더 잘해줘요. 어떤 분은 그냥 표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지내보니까 두 고객 다 되게 중요한 고객이고 진짜로 찐팬이 되시는 분들은 말이 없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항상 꾸준하게 시키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저렇게 티 안 나고 꾸준하게 해주시는 분들을 챙겨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좀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뭐랄까 막 춤출 줄도 모르고 틱톡에서 막 엉덩이 막 이렇게 춤추고 뭐 막 이런 거 못하니까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거밖에 못하는 게 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느 레스토랑이나 뭔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막 이렇게 막 하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조용히 꾸준히 그냥 그 브랜드를 응원하는 밖에 없는데 그거를 대부분 잘 몰라주더라고요. 자기 PR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하면 몰라주는 거. 그러니 나는 그런 분들을 그냥 조금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대부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고객분들은 의외로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남자분들한테 말을 걸진 않아요. 하지만 그 남자분들한테 꼭 뭘 챙겨줘요. 정말 별거 아닌 거라도 막 주면서 막 뭐 자주 오셨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툭 띡 끝. 나 너 알고 있고 너 네가 우리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서 나 그거 항상 내가 여기 캐치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표현해 줘야 돼요. 근데 그 표현이 과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꾸 감정이 들어가니까 막 설명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면 고객이랑 손님이랑 자꾸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입니다. 고객은 고객일 뿐. 결국은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해주는 그 관심과 서비스가 좋아서 잘 해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하지만 항상 그 선을 딱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자꾸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지만 손님은 우리한테 내가 만든 서비스를 재화로 가치를 지불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재화가 우리가 만든 서비스로 등가가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팔 필요는 없어요. 내 물건을 파는 거지. 근데 가끔 옛날 분들이 좀 그러신 경우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막 그 한참 산업화 됐을 때 뭐 고객이 왕이다 막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확실히 저희가 대접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안에서의 가치를 대접을 해야지 그분들이 말하는 게 다 맞고 어쩌고 하면은 이제부터 가게가 흔들리고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
자기가 흔드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오래 했잖아요. 많은 일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남자 손님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직원이 그 손님이 무슨 주스를 시켰어요. 저희는 그때 주스를 주문하시면 다 갈아야 됐습니다. 직접.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주문을 받고 주스를 갈고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저희는 정말 생 스무디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손님이 얘기했나봐요. 그 스무디 얼마나 걸려요? 그랬을 때 뭐 한 5분, 8분 걸린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손님이 말하는 5분, 8분은 실제 몇 분인 줄 아세요? 2분, 1분, 2분입니다. 1분, 2분이 지났는데 음식이 안 나오면 화내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서 제가 만들고 있었거든요. 우리 직원은 그리고 이제 쉬러 가고 제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주머니 딱 손에서 고개를 까딱까딱 거리면서 8분이면 나온다면서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라고 하면서 엄청 뭐랄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아직도 그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근데 음식 만들고 있는 게 보여요. 내가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손님 걸 갈고 있는데 아니 내가 놀고 있나? 아니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서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거면 장사하지 마셔야죠. 진짜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 보이는 남자친구가. 기분이 이거 확 끓이는데 근데 어째요? 뭐 거기서 일일이 대응해서 싸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나쁘지만 네 빨리 해드릴게요. 아니 뭐 어떻게 막 그렇게까지 기분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딴 데서 지금 이미 뭔가 기분이 나쁘고 와서 그때 우리 주스가 한 7,000원이었는데 그 7,000원짜리로 지금 저한테 감정을 소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 긁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막 서비스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어째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 긁히지 말고 그리고는 이제 하루 종일 기분 나쁘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손님이 100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친절하고 나이스한 손님이 한 95분? 95명 정도가 우리한테 친절하고 한 3, 4명 정도가 우리가 만든 거에 컴플레인 하시고 한 명이 진상이에요. 뭐 좀 더 숫자 바뀔 수 있지만 그 한 명 때문에 이 일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마운 손님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손님이 잘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끔 그렇게 진상이 오면은 하고 술 한잔 먹고 빨리 터셔야 돼요. 그 감정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은 좀 무덤덤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요. 항상 좀 플랫하게 가기 위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기 위해선 에너지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같은 루틴.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뭐 이래서 이렇고 오늘은 저래서 이렇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항상 같은 패턴. 그러다 보니 지겹죠. 일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일정한 감정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냐? 빨리 지겨워져요. 근데 이거를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선 다시 이거를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장사는요, 저희가 자꾸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이 빠져야 됩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긁히지 말자. 이게 지금 제 포인트인데요. 사실 연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호텔에서 제가 이제 웨이터로서 제일 처음 일을 할 때 뭘 배웠냐면 감정이 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을 씌워야 된다. 그래서 그 가면으로 고객을 대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통, 일정한 대응, 같은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룰이 생기겠죠. 규칙, 우리만의 규칙이 생겨요. 이 규칙이 이렇게 또 우선시 되잖아요. 이제부터 요게 고객과의 기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예가 하나 또 있어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강아지가 저랑 같이 오토바이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산책을 못 시킬 때는 오토바이로 뭐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있는데 자주 가는 카페가 문이 닫아서 다른 이제 그 강아지 출입이 가능한 카페에 갔는데 저희가 항상 앞에 앉고 있거든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첫 손님이어가지고. 근데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룰이 고객이 가서 주문하고 고객이 직접 픽업하고 고객이 직접 갖다 놓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다 놀고 있었거든요. 거기 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일어나기도 좀 힘들었어요. 우리 강아지 안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안 온다고 막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약간 그 룰이 우선시가 된 거죠. 근데 약간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저기가 저렇게 한가하면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저걸 굳이 가져다 주지 않고 계속 부른다고? 그 남자 직원 하나는 핸드폰 막 보고 놀고 있더라고요. 커피 한 잔 시켰는데. 약간 그런 디테일에서 오케이. 나는 다신 여기 안 오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강아지까지 안고 있고 되게 트레이도 들기 힘들었는데 그걸 그냥 굳이 다 보고 있고 마지막에 놓고 갈 때도 굳이 다 보고 있더라고요. 바쁘거나 아니 원래 그런 곳이니까 그게 맞는데 거기가 바쁘거나 그러면 또 그러겠는데 다 놀고 있었거든요.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룰이잖아요. 그 직원들은 그냥 룰이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룰이 우선시되면 안 돼요. 편의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친절이 단연시되는 고객들이 있어요. 이제 뭐 하나 줄 때야 요거 조금 같이 해드리면 좋겠지라고 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자꾸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주거나 뭔가 친절을 베풀 때는 정확한 이유가 그리고 등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고객한테 항상 저희 되게 좋은 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얘가 있어요. 저희가 배달만 하잖아요. 거의 매일 드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매일 드시는데 한 40 몇 번 시킬 때부터 제가 이제 좀 서비스를 챙겨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매번 드실 때마다 리뷰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매번. 매일 진짜로 매일 드시는데 매일 리뷰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그냥 고정화시켰어요. 이분은 이거 드시면 항상 이렇게 드려야지. 한 13,500원밖에 안 드시는데 저는 한 17,000원어치의 음식을 항상 나갔어요. 그냥. 왜냐면 리뷰를 매일 써주셔서. 완전 귀인이거든요. 이런 분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서비스를 줘도 리뷰라는 뭔가가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서비스를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단연시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항상 리뷰를 적어주시니까. 지금 그분은 저는 이제 그 100 오더스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100회 이상 주문하신 분들 저희 다 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작은 저희 뭐 굿즈 하나 드리고 그리고 그 100회 이상 주문되는 순간부터 항상 서비스를 더 챙겨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벌써 한 몇 분 이상 생기셨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서비스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몇 회 주문을 안 시켰어요. 근데 뭘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하게 굳이 뭘 요청을 하시면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굳이 썼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뭔가 요청을 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울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되게 어렵거든요. 밥 좀 더 주세요. 한마디 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꼭 더 챙겨드려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이거 계속 주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항상 그런 분들이 리뷰도 안 쓰고 뭔가 자꾸 받기만 하실 때 우리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 드리는데 리뷰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희 약간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같은 등가를 교환하는 거죠. 왜냐면 그분들은 저를 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든 음식을 사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뭘 원한다. 그러면 저도 이런 것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부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말을 하시고 안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다음번부터는 저희도 조금 이제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느 정도 그 이상의 뭔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도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받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리뷰를 써셔야 되는 거고. 특히 아예 습관적으로 뭐 리뷰 이벤트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리뷰 이벤트 하겠습니다라고 리뷰 이벤트 쓸게요라고 해서 하고 쓰시는 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말 잘 안 믿어요. 저는 손님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되게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100개 중에 1개 99개가 다 대부분 굳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드는 그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룰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룰로 기싸움은 하면 안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꾸 같은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자꾸 기싸움을 많이 했어요. 막 긁혀요. 아니 저는 그 호텔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이 F&B 사업 쪽에서 막 몇십 년을 일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뭐 막 가격이 틀렸다느니 막
자꾸 평가받으니까 이 평가받는 게 참 기분이 나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앞에 있는 모든 얘기를 바탕에 깔고 우리는 많은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디테일.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뭐를 못 드세요. 그랬을 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작은 디테일을 챙기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펜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되게 많잖아요. 뭐 하나만 꼽을 수가 없잖아. 맛일 수도 있고 가게 인테리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음식에 집중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재방문을 하는 이유는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를 또 가는 이유. 단순하게 맛만으로 따지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근데 왜 나를 또 찾아야 될까? 여러분이 펜을 만들어야 돼요. 펜을 만들기 위해서 구걸하지 말라라는 게 앞에 얘기였어요. 펜이 될 분들이랑 싸우지 말라라는 것도 같은 얘기였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만든 가게의 펜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고객분들이 사장님의 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 사장님이 망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지 말죠. 언젠가 사장님이 힘들더라도 이 깊은 단골이 펜이거든요. 요 분들이 우리의 브랜드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제가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제가 손님의 취향을 기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까 디테일 얘기했잖아요. 이 디테일을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사장님의 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팬덤이 움직이면 사장님이 이 일이 잘해서 다음 걸 하시더라도 그 팬덤을 꾸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펜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것들이 잘 만들어 와졌을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죠. 제일 처음에 장사 시작하면은 막 온라인에 집중하시잖아요. 온라인 집중하지 말아라. 뭐에 집중해라? 동네 장사에 집중해라. 동네에 있는 뭐 회사, 주변 회사원들, 주변 사시는 분들, 매일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레스토랑에 밥을 먹으러 왔을 때 완전 집밥처럼 나 그냥 여기서 먹을래. 편하게 그냥 여기 갈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몇십 분, 몇백 분 이상이 쌓였을 때 그 팬덤을 갖고 온라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때 뭘 하시냐? 그때부터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소통하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긁히는 순간 끝이다. 고객이랑 싸운 순간 끝이다. 뭐 되게 틀 아닌데요. 안 좋은 그 흑역사의 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저희도 사람이니까 연습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팬이 좋아할 만한 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걸 좋아할 수 있는 팬을 만드세요.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대중의 관심은 결국 수익으로 전환되잖아요.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심만 막 받는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이상의 성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대중들은 관심이 없죠.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대부분 무관심의 이제 패시브니까. 그 보면 어리고 이쁜 게 최고거든요. 그 어리고 이쁜 어떤 여자분은 영상 10개 만에 10만 명 딱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얼굴 나오고 브이로그 그냥 그 얼굴 보고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관심도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이상의 성장이 되는 채널이나 그 이상에 있는 인플루언서를 보시면 다 그러니까 얼굴 예쁘고 어리고 이거 말고 본인만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 본인만의 무언가가 있고 팬이 만들어지면 처음 성장은 더딜지언정 어느 순간 그 이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을 꾸준하게 성장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 팬덤이 발생하게 돼요. 팬덤이 생기면 이제 또 억가도 발생하게 됩니다. 억가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은 팬을 만드셔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팬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팬이 쌓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해주세요. 아까 말했죠. 저는 팬이 있습니다. 저의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홍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를.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리뷰를 써주셔서 막 어마어마하게 리뷰가 쌓이고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걸. 그러니 이런 팬덤이 깊게 생겨야 어려운 시기에 매출도 올라가고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막 팬을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말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팬이 생길 거고
그 팬이 여러분에게 집중이 될 거고, 결국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운영을 하는 대표님이 되신다면 결국 대표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 팬덤의 바탕으로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잘해줘라,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것들이 언젠간 다 쌓여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현타 많이 오거든요. 결국은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착하게 살면 뭐 호구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착하다고 호구가 되면 안 돼요. 착하다고 멍청하게 굴면 안 되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하지만 착하게. 이게 뭐 그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음식 보시만큼 좋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식 보시라고 생각하시고 푸실 때 좀 푸시고, 하지만 상응하는 대가, 내가 뭔가를 요청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필요한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 많이 주면 망하지 않는다. 음식 장사는 음식 많이 준다. 이거 옛날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적게 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내가 낸 돈 가치만큼 음식은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적정한 많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코스트 안에서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음식을 많이 준다고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트 안에서 적정한 선이 있어요. 너무 많이 준다고 이제 고객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적게 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 적정한 선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음식은 많이 주는 게 대세가 아니다. 그 적정한 선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만한 적당한 양이 있어요. 그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장님들이 빨리 캐치업 하셔가지고 그 양으로 이제 뭐 장사는 맛이지. No. 밥 많이 주면은 고객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No.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계산하셔가지고 코스트 다 따지시고 내 코스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줄 수 있는 그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34%를 코스트로 잡았는데 지금 34%는 망합니다. 무조건 25%이 정도에 맞춰야 세금 내고 뭐 이것저것 다 내고 남아요. 그 정말 눈꼽만큼 남아요. 34%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트를 34% 많이 주는데 40% 이런 파인다이닝도 투자를 받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워진 시대가 왔어요.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아니 그 유명한 3스타, 2스타 이러신 분들도 투자를 받으셔야 운영이 돼요. 그냥 우리처럼 우리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일반인이잖아요. 뺀 요리사니 뭐니 이거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끼 만들어서 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코스트 관리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음식 장사는 맛으로 하는 거 아니다. 맛 아닙니다. 배려, 그다음에 친절, 이런 게 기억에 남아야 돼요. 이 손님한테 내가 대신 잘해주는 대신 뭘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불만 사항이 오고 유난히 좀 이렇게 긁는 밥 먹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있거든요. 특히 배달 시키면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게 나와서 막 써요. 그러면 다 지울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거에 댓글 쓰지 말아라. 댓글 no. 댓글은 써야죠. 댓글은 써야 돼. 감정적인 댓글은 금지. 그리고 마지막, 팬을 만들어라. 근데 팬을 만들기 위해서 구걸하지 말아라. 손님은 왕이 아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걸, 아니죠. 다시. 내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구걸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팬이 만들어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도 그렇게 14년 동안 살아남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오늘 계속 중간에 오더가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말이 조금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요 아카이브식의 유튜브를 찍으면서 요 얘기를 한번 꼭 하고 싶었었어요. 긁히지 말아라. 긁히지 마십시오. 특히 사장님들, 긁힌 상태의 댓글은 아주 치욕스러운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돌림밖에 안 돼요. 손님들이랑 기싸움도 할 필요 없고 손님들이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손님들이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한다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댓글은 없애버리고. 하지만 그 피드백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진짜로
중요한 피드백일 수도 있어요. 반영은 하되 반응은 하지 말아라. 아, 이거 좋다. 반영은 하되 반응은 하지 말자. 그러면 오늘도 주말에도 일하는 우리 사장님들 화이팅이고 마치레빗도 화이팅입니다. 그럼 오늘도 뿌잉!